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게 유효핵전화까지 했죠. 유효핵전화. 그지? 자, 유효핵전화 119쪽에 요 유효핵전화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우리 물리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뭐 물리적인 현상인 거니까. 자, 유효핵전화. 뭐야? 유효핵전화가. 유효핵전화가 뭐야? 유효한 핵전화. 그 전하라고 하는 거에 뜻 아는 사람. 네. 너 물리 안 하세요? 하세요? 네. 물리 하세요? 안 하세요? 해요. 물리 하세요? 안 하세요? 해요. 전하의 뜻이 뭐냐고? 왕. 전하, 아이씨. 전기적인 성질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걸 전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하에는 크게 뭐가 있어?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잖아. 그지?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그래서 얘네가 지들끼리 서로 끌어당기거나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잖아. 그지? 그러면 전하와 전하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미는 힘을 가지고 뭐라 그래? 전기력이라 그래, 전기력. 그럼 이 전기력은 언제 커지고 언제 작아지느냐를 나타내는 게 물리적인 요소잖아. 그치? 전기력은 언제 커지고 언제 작아지느냐. 이건 단순하게 그냥 초등학교 때 했던 실험 가지고도 볼 수 있어. 그치? 책받침을 가지고 빗을 머리에다가 막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전화를 띄게 한 다음에 가까이 가져가면 달라붙는데 멀리 떨어뜨리면 안 달라붙지. 맞아?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힘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강해진다는 거잖아. 가까이 오면 힘이 강해지고 멀어지면 힘이 약해진다 이거지. 전기력은 그래서 그 두 전화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져. 그리고 당연히 요 녀석 전하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 이거를 나타내는 법칙을 가지고 쿨롱 법칙이라 그러지. 쿨롱 법칙에 따르면 여기 왼쪽에 뭐 Q1이라고 하는 전하가 있고 오른쪽에 Q2라고 하는 전하가 있을 때 둘 사이에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는 힘, 전기력의 크기는 F는 이라고 쓰면 뭐의 두 전하 사이의 거리, R이라고 하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그래서 비례하는 식이니까 비례상수 K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게 쿨롱 법칙이라고 해서 전기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의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핵의 전하라는 어느 한쪽의 전하가 커진다라는 거는 둘 사이에 작용한 전기력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커진다라는 거지. 그지? 또는 핵이라고 하는 애랑 핵이라고 하는 애가 그 다음에 반대 전하 띄고 있는 전자야.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은 어떻게 된다? 전기적인 인력이 약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유효핵 전하를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뭐냐면 핵이라고 하는 녀석이랑 누구랑 전자라고 하는 녀석이랑 서로 이제 인력으로 끌어당기고 있는데 이 핵의 실제 전하, 유효핵 전하가 커질수록 전자가 더 강하게 끌어당겨지는 거고, 맞아? 얘가 약할수록 전자가 약하게 끌어당겨지는 거고, 또는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하게 끌어당겨지는 거고, 가까울수록 강하게 끌어당겨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요 유효핵 전하라고 하는 거는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유효핵 전하. 계산하는 거. 핵의 전하가 있으면 그 핵의 전하에서 뭘 빼버라? 가려지는 효과를 빼줘라. 이렇게 하지 않았었나? 유효핵 전화 할 때. 그럼 핵 전하는 뭐고? 가려막기 효과는 뭐냐? 핵 전하는 그냥 핵에 있는 핵의 양성자만큼이야. 양성자 수만큼. 그럼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1번이니까 핵전화 그냥 플러스 1 하면 돼. 네온은 10번이니까 그냥 플러스 10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핵전화를 쓰고 가려막기 효과. 이건 뭐였어? 가려막기 효과. 네? 작아지는 거. 막는 거. 그래, 막는 거잖아. 말 그대로 막는 거. 내가 얘기하면서 공연장 얘기도 했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앞에 사람. 그래, 앞에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은 어때? 보기 힘들어. 보기 힘들어지는 거고. 그지? 같은 라인에 사람이 있어도 신경 쓰여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고.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은 거의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자, 이 가려막기 효과는 뭐야? 전자들이 있으면 전자들 간에 반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지?
같은 껍질에 있는 같은 궤도에 있는 전자하고 나보다 더 안쪽 궤도에 있는 전자들에 대해서 효과가 누가 더 크다. 안쪽 궤도에 있는 애들이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안쪽의 궤도에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려막는 효과가 커지니까 유효액전하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렇게 됐던 거고, 만약에 같은 주기, 즉 껍질수가 똑같은 상태였다면 핵의 전하가 클수록 유효액 전하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 유효액 전하의 주기성은 어떻게 됐지? 유효액 전하 Z라고 쓰고 EFF 이렇게 붙여가지고 얘의 주기성.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고? 커지고, 그 다음에 아래로 갈수록 커지고. 자, 요 화살표 방향대로 커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아래로 갈수록 커지고 해서 요거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유효액 전하가 어떻게 나타내? 오, 전하 오셨어. 모자. 전하. 약간 모자가 닮지 않았나? 자, 그래서 그래프가 우리 120쪽에 나와 있죠. 유효액 전하의 주기적 경향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졌다가 주기가 바뀔 때 팍 떨어졌다가 다시 점점 커졌다가 탁 떨어졌다가 다시 점점 커졌다가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나죠. 자,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주기성 보면서 지난주에 했던 건데 복습을 안 하는 거니 아니면은 기억이 없는 거니 대답하기가 싫은 거니 뭐니? 전 대답하는데. 응? 자, 지난주에 했던 거잖아. 이거 제발 개념을 복습을 해야 돼. 개념을 알아야 니네가 뭘 하든지 간에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자, 제일 중요한 요 유효액 전하라는 거. 유효액 전하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주기적인 성질이 다 결정이 될 거야. 자, 첫 번째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그럼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반지름을 잰다라고 할 때 우리 보통 자를 가지고 재잖아. 그럼 원자라는 애가 있을 때 원자 핵이 있을 거고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막 있겠죠. 전자가 있는데 우리 옛날에 그냥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한다면 궤도가 정해져 있어서 어디 궤도까지 전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됐잖아. 근데 우리 현대적 오비탈 모형에 따르면 전자는 그냥 어떻게 있어? 핵 주변에 확률로 퍼져 있지. 확률로 퍼져 있고 안쪽에서 발견된 확률이 높은 거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확률이 낮아지는 뭐 그런 형태인 거잖아. 그러면 대체 원자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재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원자가 동일한 다른 원자와 결합을 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분자 형태로 있을 때, 즉 두 개의 원자가 분자 상태로 결합을 해서 있을 때 같은 원소 간에, 즉 동일한 원소 간에 이원자 분자 형태로 있을 때 왼쪽에 있는 원자핵과 오른쪽에 있는 원자핵의 사이의 거리, 핵간 거리의 절반으로 규정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잴 때는 이원자 분자를 기준으로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핵간 거리 절반만큼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원자핵 보고. 그러면 자, 여기서 원자 반지름을 잰다 했는데 이원자 분자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분자 형태로 결합하는 애들은 금속 원소야, 비금속 원소야? 비금속. 비금속 원소야, 비금속 원소. 그래서 비금속은 이렇게 재면 돼. 그치? 근데 금속 원소는 어떻게 돼야 돼? 금속 원소. 비금속은 이렇게 재면 돼. 금속은 어떻게 재야 될까? 금속은 분자를 형성하냐? 안 하지. 금속은 결정 형태에서, 금속 결정 형태에서 금속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또 다른 금속 원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 얘네는 공유 결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궤도가 겹쳐지지가 않죠? 또 다른 애 하나가 있어. 또 다른 애 하나가 있어. 자, 이런 식으로 결합하고 있을 때 얘 또한 그냥 겹쳐지진 않았지만 요 왼쪽에 있는 핵과 오른쪽에 있는 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만큼, 얘도 또한 핵간 거리의 절반만큼 이렇게 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금속의 경우에는 겹쳐지는 거 없이 온전하게 길이가 재지잖아. 근데 비금속 같은 경우는 겹쳐지는 게 있지. 그걸 무시하고 그냥 재버리니까 누가 더 크게 측정되겠어? 금속의 경우가 더 크게 측정되지. 자, 금속의 경우가 훨씬 더 크게 측정됩니다. 금속의 반지름이 다소 크게 측정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기니까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재긴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안 배울 거예요. 그냥 뭐만 보면 된다. 결합을 하고 있을 때 핵과 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만큼으로 측정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이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뭘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컨셉은 이거지. 핵부터 저 끝까지의 거리잖아. 어떻게 보면은 핵부터 저 끝까지의 거리인데, 즉 여기까지의 거리인데 여기에 핵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반지름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 다르게 얘기하면 핵은 플러스고 여기 끝에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야. 강하게 끌어당기면 강하게 끌어당길수록 어떻게 돼? 작아질 거고, 그지? 또는 전자가 그냥 먼 궤도에 있으면은 커지게 될 거고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기본 컨셉은 뭐냐면 딱 두 가지만 판단하면 돼. 첫 번째 유효핵전화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유효핵전화라는 거. 유효핵전화가 뭐였으니까? 저 바깥에 있는 전자에게 영향을 주는 핵의 전하니까 그 전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반지름이 변할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자 껍질의 수야. 껍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멀리 있을 테니까 더 멀리 있다는 거는 뭐야? 핵의 인력이 약해지는 것과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이 어떻게 되겠다? 커지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기본적인 두 가지 컨셉에 대해서 옆에다가 정리하면 유효핵 전하가 클수록 다시 돌아와서 유효핵 전하가 클수록 요 하나가 커지는 거야. 얘는 똑같아 그냥. 요거 하나가 커지는 거야. 인력이 어떻게 돼? 커지죠? 인력이 커지니까 크기는 어떻게 되겠다? 작아진다. 그래서 유효핵 전하가 클수록 반지름이 감소한다. 이유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돼?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증가하니까 반지름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자 껍질수. 전자 껍질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 반지름이 커져요. 이건 왜 그런 거야? 뭐 껍질 자체가 더 바깥쪽에 있으니까 커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왼쪽에 있는 요걸로 적용해 보면 껍질 수가 많다. 거리가 어떻다? 멀어진다. 거리가 멀어지니까 멀어지는 만큼 핵전하는 인력은 점점점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반지름이 작아진다. 자, 그러니까 껍질 수가 많을수록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어떻게 되니까 작아지니까 반지름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원자의 반지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야. 근데 두 가지가 지금 조금 다르죠. 하나는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 하나는 커질수록 커지는 거고, 그지? 그러면 만약에 두 가지 요인이 둘 다 커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얘에 의해서는 반지름이 작아지는 건데 얘에 의해서는 반지름이 커지는 거잖아. 그럼 둘 중에 영향을 더 크게 주는 애만 생각해 보면 되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얘에 의해서 반지름이 뭐 5mm만큼 감소하는 건데 얘에 의해서는 10mm만큼 커지는 거야. 그럼 뭐야? 커지는 거지. 그지? 5mm 감소하는 건데 위에 걸로 인해서 5mm 감소하는 건데 밑에 걸로 인해서 5mm 커지는 거면 전체적으로는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효과가 더 큰 것만 생각하면 되죠. 자, 그 효과가 더 큰 거는 그냥 정해져 있어. 첫 번째, 같은 주기라고 하는 건 뭐야? 전자가 채워진 껍질의 수가 똑같다 이거지. 2주기 원소면 두 번째 껍질까지, 3주기 원소면 세 번째 껍질까지 껍질 수가 똑같대. 그러면 뭐만 생각하면 돼? 유효핵 전하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어디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핵 전하가 어떻게 돼? 점점점 주기성 아까 얘기했잖아. 커지죠? 그럼 결론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같은 주기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2주기 원소 2주기 쫙 불러보자. 1쪽부터 18쪽까지 리튬, 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자, 네온은 뺍니다. 왜 뺄까? 맞추는 사람? 분자 안 돼요. 분자가 안 돼요. 분자가 안 돼요.
오케이. 제일 첫 번째 했네. 이따가 쿠폰 줄게. 자,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공차 5,000원짜리 보내줄게. 자,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유는 뭐다?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자와 핵 사이의 인력이 커져서 반지름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18조 원소 같은 경우에는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지름의 정의에서 뺄 겁니다. 그래서 17조까지만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같은 족은 어떻게 될까? 같은 족이라고 하는 건 우리 주기율표에서 같은 세로줄에 있는 거였지? 그럼 세로줄에서 아래로 갈수록 변하는 거 한번 생각해봐. 아래로 갈수록 일단 첫 번째 뭐가 변해? 껍질수가 변해요. 어떻게 돼? 증가해요. 껍질수가 증가. 자, 근데 유효액 전하도 바뀌나요? 네. 바뀌죠? 아래로 갈수록 유효액 전하도 증가. 자, 그럼 아까 나왔잖아. 얘는 증가할 때 반지름 감소인데 얘는 증가할 때 증가잖아. 그럼 두 요인 중에서 어떤 게 더 효과가 큰지만 보면 된다 그랬지. 자, 여기서는 전자 껍질 수에 의한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왜? 거리가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반지름이 증가한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겹쳐가지고 3주기 원소를 나타내 보면 3주기 원소에 대해서 3주기 1쪽은 2주기 1쪽은 요거 흰색이라면 3주기 1쪽은 요거보다 더 크게 이렇게. 3주기 2족은 더 크게 이렇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3주기보다 2주기가 더 사이즈가 작지? 근데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가끔씩 한 번은 나와. 3주기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이랑 2주기의 제일 왼쪽에 있는 요 녀석 비교해보면 얘가 훨씬 더 커요. 같은 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있는 얘가 훨씬 더 작게 나와요. 그래서 그 주기적인 경향은 오른쪽에 121쪽에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측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도 그래. 자, 아까 금속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조금 더 크게 측정이 된다라고 했죠. 비금속은 좀 더 작게 측정이 되고 거기 그래프를 보면은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으로 갈 때 금속 부분, 즉 주기율표 왼쪽에 있는 부분은 반지름이 어떻게 되고 있어? 리튬, 베릴륨, 붕소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지?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은 어때? 차이가 별로 안 나타나. 이렇게. 그 다음에 3주기도 남아, 알규, 인황, 염 이렇게 봤을 때 크기가 점점점 차이가 줄어들죠. 근데 그때 아까 여기다가 내가 동그라미 쳐놓은 것처럼 2주기의 1쪽 리튬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그 다음에 3주기 17쪽 염소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반지름 비교하면 어때요? 리튬이 훨씬 더 크지? 그치? 리튬이 훨씬 더 크죠? 자, 이런 식으로 3주기 원소라고 해서 항상 2주기보다 크기가 작은 거는, 큰 거는 아니다.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면 거기서 베릴륨에다가 가로선을 쫙 그어봐. 베릴륨에다가 가로선을 쫙 그어가지고 반지름을 보시면 베릴륨이 누구보다는 알루미늄보다는 작지만 규소보다는 거의 비슷비슷한 크기를 갖고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인보다는 조금 더 큰 반지름을 갖고 있지. 자, 이런 식으로 3주기라고 하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그룹들은 상대적으로 반지름이 어떻다? 작게 나타날 수 있다. 자, 겁나 애매하지? 겁나 애매하지, 여기는. 그럼 내겠어, 안 내겠어? 안 내고 그냥 끝과 끝에 있는 거 비교하는 정도만 나올 거야. 무슨 말이야? 2주기 1쪽하고 3주기 17쪽 비교하는 거라든가 하는 것들. 알겠죠? 물론 한 족번호 3개 정도 이상 차이가 나면은 항상 얘네가 더 작아, 3주기가. 근데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주기적인 경향을 요거 유효액 전하처럼 같이 나타내 보면 어떻게 될까? 자, 유효액 전하의 주기성은 요래. 그러면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은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반지름이 감소한다.
그지? 아래로 갈수록 커지니까 반대로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온의 반지름 주기성. 자, 이온의 반지름. 이온은 뭐가 있어? 이온에 양이온하고 음이온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양이온하고 음이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의 반지름이 주기적인 어떤 경향성을 나타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 뭐라고 할 거냐면 원자일 때에 비해서 이온일 때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 위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온 반지름하고 원자 반지름을 비교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찾아낼 거예요. 그러면 양이온이었던 애랑 양이온이 되기 전 원자일 때랑 반지름 대소 비교하는 거, 부등호로. 그 다음에 음이온 반지름,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 대소 비교하는 거. 이거 두 가지 그냥 부등호로만 나타낼게요. 양이온은 어떻게 되는 거지? 빠지는 거. 뭐가 빠져? 전자. 전자가 빠져. 자, 원자가 전자를 어떻게 해서? 잃어서 되는 거고, 그죠? 잃어서. 자, 외우기 쉽게 한 번만 얘기할게요. 원자가 전자를 다이어트 합니다. 어떻게 돼? 다이어트, 작아져.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음이온은 원자가 어떻게 해? 전자를 먹어요. 전자를 먹었으니까 살쪄요. 그지? 살쪘으니까 음이온이 더 커요. 자, 기본적으로 외우는 건 이렇게 하면 돼. 원자가 전자를 다이어트 했어요. 작아져. 원자가 전자를 먹었어요. 커지는 거야.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전자를 잃긴 잃는데 어디에 있는 걸 잃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걸 잃지. 자, 그래서 만약에 세 번째 껍데기에 전자가 두 개가 있었던 애가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세 번째 껍데기 자체가 날아가 버리죠? 껍질 수가 어떻게 돼? 줄어들어.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양이온인 애는 원자일 때 반지름이랑 양이온 됐을 때 반지름 비교하면 양이온 반지름이 더 작아요. 근데 음이온 되는 거는 전자가 오히려 더 들어오는 거잖아. 자, 전자가 더 들어와. 전자의 수가 어떻게 돼? 증가하죠. 자, 그럼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전자 수가 증가해. 핵전하는 똑같은데 전자 수가 증가해. 가려막기 효과가 커져요. 유효핵전하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유효핵전하가 작아져요. 그러면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져요. 그럼 반지름이 어떻게 돼요? 커져요. 기본적인 원리야. 다시 전자수가 증가하니까 가려막는 효과가 어떻게 돼서? 가려막기 효과가 커지고, 그래서 유효핵전하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유효핵전하가 감소하니까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어떻게 돼서? 감소해서 결론 반지름이 커지는 거다. 자, 요거예요. 자, 원리는 이거고 외울 때는 그냥 살쪘어요? 다이어트 했어요. 이거야 그냥.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런 이온들 중에서도 독특한 이온들이 있는데 뭐냐면 전자 배치가 동일한 이온들이 있어. 등전자 이온이라는 건 전자 수가 똑같은 걸 얘기하는데, 전자 수가 똑같다라는 거는 전자의 수뿐만 아니라 전자의 배치까지도 완전하게 동일한 이온들을 가지고 등전자 이온이라 그래. 뭐 대표적으로는 네온처럼 되는 애들이 있고 뭐 아르곤처럼 되는 애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양이온은 누가 되는 거고 음이온은 누가 되는 거였어? 주로 양이온은 금속 원소가 양이온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가 음이온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주기의 원소가 있고 3주기의 원소가 있고 뭐 2주기의 원소가 짜라라락 해가지고 여기 네온이 있고 3주기 원소 짜라라락 해가지고 아르곤이 있다라고 했을 때 2주기의 왼쪽에 있는 요 금속들은 원자과 전자를 다 버려서 누구처럼 돼? 비활성 기체 헬륨처럼 되지. 그 다음에 같은 2주기의 비금속 그룹들은 전자를 오히려 얻어서 네온처럼 되죠. 같은 방식으로 3주기 금속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를 모두 다 버려서 네온처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주기의 비금속들은
전자를 더 채워서 아르곤처럼 되는 거죠. 이때 네온처럼 되는 금속들, 비금속들만 모아서 어디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모아서 이온일 때 전자 배치를 보면 네온이랑 다 똑같잖아. 얘네들을 가지고 전부 다 뭐라고 한다? 등전자 이온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등전자 이온 한 번씩 다 써보자고. 질소의 경우에는 3개 얻어서, 산소의 경우에는 2개 얻어서, 플루오린의 경우에는 하나 얻어서, 나트륨은 몇 개? 1개 잃어서, 마그네슘은 2개 잃어서, 알루미늄은 3개 잃어서. 자, 요거 반지름 크기 비교. 자, 먹어요. 많이 먹으면 더 살쪄요. 다이어트해요. 많이 빼면 더 쭉 빠져요. 그게 기본이야. 자, 어떻게 돼? 제일 많이 먹었고, 2개 먹었고, 하나 먹었고, 한 번 다이어트 했고, 2번 다이어트 했고, 3번 다이어트 했고. 점점점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러고 갈수록. 줄어들어요.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자, 기본적인 건 이렇게 외우면 돼. 외우면 되는데, 원리를 봐야 되겠지. 자, 원리를 봅시다. 원자 번호 몇 번? 7번, 8번, 9번, 11번, 12번, 13번이야. 전자 배치는 어떻지? 전부 다 동일하죠? 반지름 비교할 때는 요거 2가지를 가지고 보는 거잖아. 똑같이 이거 2가지 가지고 봅시다. 전자 껍질수 어때? 껍질수가 똑같아요. 자, 껍질수가 동일하니까 뭐만 확인하면 돼? 유효액전하만 보면 되죠? 근데 유효액전하라는 데는 핵전하에서 가려막는 효과만큼 빼주면 된다 이거잖아. 근데 이 가려막는 효과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였어? 전자의 개수, 그리고 안쪽에 몇 개가 있는지, 같은 껍질에 몇 개가 있는지, 그 전자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얘 어때? 다 똑같아. 그러면 얘가 클수록 얘가 커진다. 얘가 커질수록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강해지니까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등전자 이온에서 반지름 비교할 때는 뭐만 가지고 비교하면 된다? 핵전하만 가지고 비교하면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원자 번호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된다. 그지? 그래서 정리하면 등전자 이온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앞에서 우리가 뭐 A 원소, B 원소, C 원소가 있을 때 홀 전자수,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수, 뭐 S오비탈 전자수, P오비탈 전자수 막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나온 것처럼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주기적인 성질 가지고도 A, B, C라는 3가지 원소 주고 유효액전하는 누가 더 크다, 이온이 되었을 때의 반지름은 누가 더 크다, 원자의 반지름은 누가 더 크다, 이렇게 정보들을 알려주면서 A, B, C의 원소를 매칭시키는 거 나올 거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또 나올 거니까 봐두시고요. 또한 어떻게 더 나오냐면 이런 거 나와요. 이온의 전하량에 대해서 이온의 전하량의 절대값 분의 이온의 반지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이 그냥 보통 등전자 이온에 대해서 많이 나와. 등전자 이온에 대해서 뭐 여기 있는 거 중에서 뭐 한 3개 정도만 골라보자. 요 산화이온, 나트륨 이온, 그 다음에 뭐 플루오린 이온 이렇게 3가지. 자, 요거 3개에 대해서 이온의 전하분의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그냥 이온의 반지름 자체는 어때? 이온 반지름 자체는 누가? O2-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Na 플러스 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온의 전하 절대값으로 나눌 거야. 그럼 얘는 이온의 전하가 2-니까 얘는 2로 나누면 되겠죠. 얘는 1로 나누면 되고 얘는 1로 나누면 되고. 그럼 대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등전자 이온에서 이온의 반지름에 대해서 볼 때 아무리 얘가 커도요. 플루오린이나 이온보다 2배 이상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풀 때 알고 있으면 좋은 팁이 뭐냐? 전하가 클수록 전하량이 큰 이온일수록 뭐 분의 전하 분의 반지름 요 값이 작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아무리 얘가 커봤자
1.5배 정도까지는 크더라도 2배 이상 크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1로 나누면 얘가 더 작아져요. 요 값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뭐 등전자 이온 가지고 매칭을 해서 뭐 요 녀석에 대해서 s오비탈의 전자수 뭐 이런 거 막 물어볼 수도 있겠지. 2단원 자체가 지금 우리가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 주기성, 그 다음에 주기율표 계속 이런 거 보고 있잖아. 뒤에 있는 것도 또 주기적인 성질, 이온화 에너지야. 그러니까 전부 다 원소가 어떤 주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 그 원소들마다 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다르고, 그치? 맞잖아? 다르고 주기율표상에서도 위치도 다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원소라고 하는 걸로 묶여 있는 거지. 그치? 원소마다 주기적으로 성질이 달라지고 원소마다 배치가 다르고 그래서 2단원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은 한 문제에 다 때려박아서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똑같이 원소라는 걸로 묶이기 때문에 A원소, B원소, C원소 주고 족주기 얘기하라고 하거나 비금속이냐 금속 얘기하라고 할 거고 전자 배치 물어보기도 할 거고 주기적인 성질에 대해서 유효액 전하나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이런 거 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단원은 전반적으로 모든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한 문제 풀 수 있어. 기억번 보기에서 주기성 물어볼 거고 니은번 보기에서 전자 배치 물어볼 거고 디귿번 보기에서 주기적 성질 물어볼 거니까.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 단원 내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다뤄버리니까 어려워 사실. 한꺼번에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꼭 다시 계속 복습을 하세요. 주기적 성질. 그래서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원자가 안정한 전자 배치의 양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어떻게 되고 감소하고 원자가 안정한 배치의 음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증가한다. 거기에 이유 다 나와 있죠? 아까는 그냥 뭐 살 빼는 거고 뭐 먹은 거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금속 원소의 원자과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면 반지름 감소하는데 감소한 이유가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면 반지름 증가하는데 뭐 아까는 그냥 전자를 먹어서 살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커지고 가려막기 효과가 커져서 유효액 전하가 감소하기 때문에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어떻게 됐다? 약해졌다. 거리는 그냥 똑같다고 쳐도 뭐가 얘가 핵 전하가 어떻게 된 거야? 작아진 거잖아. 유효액 전하가. 유효액 전하가 작아진 거니까 인력이 약해져서 좀 더 멀어지는 거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원자가 음이온 될 때, 원자가 양이온 될 때.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는 또 단순하게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고요.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면은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크면은 뭐야?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크면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음이온 되는 거지. 자, 봐봐. 이거 하나는 알고 둘을 알아야지. 이 값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작은 거고 이 값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크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작으면 뭐가 되는 거고 양이온인 거고 금속 원소인 거고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크면 비금속인 거고 음이온인 거고 그럼 거꾸로 이온 반지름분의 원자 반지름 얘가 1보다 큰 거고 이온 반지름분의 원자 반지름 얘가 1보다 작은 거고 이렇게 주겠지. 그죠? 그래서 문제로 보면은 바로 그냥 문제 몇 개만 좀 볼게요. 뒤로 쫙 넘어가서 어디로 가시냐면 11번 128쪽에 11번 자 128쪽에 11번은 그림은 2, 3주기 원소 A에서 D의 원자 반지름과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안정한 이온은 네온과 전자수가 같다라고도 나와 있어. 그러면 뭐야? 전자 배치가 똑같아지는 이온, 등전자 이온이라는 거지. 그럼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 어떻게 보라? 뭐만 보라?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뭐만 봐라? 핵전압만 봐라. 원자 번호만 봐라. 그지? 그러면 일단 A, B, C, D가 어떤 원소인지부터 매칭을 시켜봐야 돼. A하고 B 같은 경우에는 이온일 때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크죠? 이온일 때 반지름이 큰 경우는 뭐야? 음이온 되는 거니까 A하고 B는 비금속 원소야. 비금속 원소. 그 다음에 C하고 D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이온이 됐을 때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잖아. 이온이 됐을 때 반지름 작아지는 거는 양이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C하고 D가 뭐가 되는 거다? 금속이 되는 거다.
그래서 1번에 금속 원소는 이라고 물어봤잖아. C하고 D가 금속 원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가 매칭이 됐으니까 걔네들 주기율표상에서 위치를 간단하게 나타내보면 자, C하고 D가 금속이고 A하고 B가 비금속이잖아. 근데 다 똑같은 네온의 전자 배치래. 그러면 A하고 B는 어디에 위치하고 C하고 D는 어디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나타내면 이쪽이 뒤에서 누가? A A하고 B가 이쯤 어딘가에 있다. 순서가 이건지는 몰라. 그 다음에 C하고 D는 요쯤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얘하고 얘 둘 중에 누가 더 얘와 얘 둘 중에 누가 더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그거는 이온 반지름으로 찾아도 상관없고요. 원자 반지름으로 찾아도 상관없어. A하고 B는 같은 주기지.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는 거고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누가 더 작아? 원자 반지름. B가 B가 더 작아. 맞아요? B가 더 작으니까 더 어디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네, 순서가. 그지? A보다 B가 원자 번호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CD도 마찬가지야. CD 중에서 누가 더 원자 반지름이 커? C가 더 크고 D가 더 작아. 책을 보면. 그러면 원자 반지름은 오른쪽으로 할수록 작아지는 거니까 C가 왼쪽이고 D가 오른쪽이다 하면 되겠죠?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더 발전된 문제는 어떤 형태로 나올 거냐면 얘네가 이온이 됐을 때 이온의 전하량을 비교하시오. 뭐 이런 거 나올 거야. C하고 D 중에 누가 더 크냐? A하고 B 중에 누가 더 크냐? A하고 B 중에 이온 반지름 누가 더 커? 이온의 그 전하량? A가 더 크죠? 그지? 왜? 왼쪽에 있으니까 더 많이 얻어야 네온처럼 될 거 아니야. C하고 D에서는 D가 전하량이 더 크겠지. 얘가 하나 읽는 거면 얘는 뭐 두세 개 읽는 걸 거고 얘가 두 개 읽는 거면 얘는 세 개 읽는 걸 거고 이렇게 될 거니까. 그지? 그래서 전하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다른 걸 물어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걸 물어볼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원자 번호가 작은 순서부터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순서대로 쓰면 어떻게 돼? A, B, C, D 순서로 쓰면 되겠지 그냥. 그 다음에 A의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큰 이유를 유효액전화 이용해 설명하래요. A는 뭐야? 이온이 음이온 되는 애잖아. 그러면 이유를 쓰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죠? 전자수가 증가해서 가려막기 효과가 커지니까 유효액전화가 작아진다. 그래서 핵전자 인력이 감소하니까 반지름이 커지는 거다라고 쓰면은 어디에도 까일 데가 없는 서술형 답안이 되는 거야. 그지? 원인과 결과를 다 썼으니까 재현아. 그지? 뭐라고 쓰라고? 전자수가 음이온이니까 전자 얻어서 가려막기 효과 증가해서 유효액전화 나아져. 그래서 반지름이 커진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반지름과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122쪽의 문제 빠르게 체크 한번 해봅시다. 자, 전자에 작용하는 유효액전화는 양성자 수에 의한 핵전화와 같은 거. 다르게 얘기하면은 여기 아까 유효액전화 쓴 거 있었는데 핵전화 마이너스 가려막기 효과가 유효액전화다. 근데 가려막기 효과가 없어야 양성자 수에 의한 전화랑 유효액전화랑 똑같아진 거지. 가려막기 효과가 없다라는 건 뭐야? 나를 제외한 다른 전자는 하나도 없다. 나만 있다. 그럼 전자가 몇 개? 하나. 그럼 누구야? 수소죠. 그래서 1번엔 수소, 2번에 다전자 원자에서 원자가 전자에 작용하는 유효액전화가 양성자 수에 의한 유효액전화보다 작은 이유는 가려막기 효과 때문이죠. 원자 반지름은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했을 때 두 핵간, 원자 핵간의 거리의 절반으로 정의하고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 반지름 영향을 미치는 요인 두 가지 있었잖아. 아까 영향 뭐야? 유효액전화, 전자껍질수 이렇게. 그래서 유효액전화, 전자껍질수 이렇게 쓰면 되고요. 같은 족 원소의 원자 간의 반지름의 차이는 자 같은 족이래요. 같은 족 이거 쓰면 되겠죠? 뭐 전자껍질수. 물론 유효액전화도 차이가 있어. 그치? 차이가 있지만 아까 뭐라고 했어? 둘 중에 껍질에 의한 효과가 더 크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6번.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무엇이 증가해서 원자핵과 원자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증가한다.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그치? 유효핵 전하가 커지니까.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여 원자핵과 원자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증가하니까 원자 반지름 감소한다. NA와 NA 플러스의 반지름 차이는 양면된 거잖아. 양면된 거니까 뭐의 차이? 전자 껍질수의 차이. CL과 CL 마이너스의 반지름의 차이는 음이온과 원자. 자, 쟤네 둘 차이는 뭐예요? 전자수. O2-F-NA 플러스와 같이 전자수가 같은 이온 관계를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고, 등전자 이온의 경우에는 뭐가 작을수록 반지름이 크다? 양성자 수가, 다시 얘기하면 원자 번호가, 그치?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된 거야? 클수록 작아지는 거잖아. 그럼 반대로 작을수록 커지는 거죠. 양성자 수가 작을수록 커진다. 그러니까 10번에는 양성자 수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OX 문제. 수소원자에서 전자에 작용하는 유효핵 전하는 양성자 수에 의한 핵 전하와 같죠. 그러니까 X. 가려막기 효과의 원인은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 맞고요. 산소 원자에서 원자과 전자에 작용하는 유효핵 전하는, 산소가 원자 번호 8번이잖아. 그러니까 핵 전하는 8인데 가려막기 효과가 있으니까 8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핵 전하는 커지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였어.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에 작용하는 유효핵 전하는 마그네슘과 나트륨. 누가 더 크니? 마그네슘.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원자가 음이온이 되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에 작용하는 유효핵 전하는 감소한다. 자, 유효핵 전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만 생각해봐. 음이온이 된대. 자, 음이온이 되는 거에서 핵 전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핵의 양성자수 안 바뀌잖아. 전자수만 늘어나지. 전자수 늘어나면 가려막기 효과가 커지니까 유효핵 전하 줄어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자가 음이온이 되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에 작용하는 유효핵 전하가 감소한다. 유효핵 전하가 감소하니까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어떻게 돼? 작아지죠? 그러니까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 내용이 이거지. 전자수가 커지면 가려막기 효과가 커져서 유효핵 전하 작아지고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 감소해서 반지름 커진다. 자,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야. 전부 다 유효핵 전하나 거리에 관련된 거지 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감소한다. 맞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니까.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 맞나요? 자, 껍질수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맞아. 그 다음에 원자가 안정한 전자 배치의 양이온이 되면 반지름은 감소한다. 양이온 되면 반지름 감소하는 거였죠? 왜? 이유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이어트에서 껍질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원자가 안정한 배치의 음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증가한다 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은 감소한다고 4번이 증가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그래서 틀렸고 둘 다. 5번 F가 전자를 얻어서 F-가 되면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증가해서 유효핵 전하가 감소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6번 전자수가 같은 이온의 경우 뭐야? 등전자 이온이죠. 등전자 이온의 경우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은 작아진다. 많은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뒤에 나오는 이온화 에너지 있는데 이 이온화 에너지도 사실 지금 방금 전에 한 거랑 똑같아 계속. 자, 이온이 될 겁니다. 이온이 될 건데 여기서는 무조건 양이온이 되는 것만을 정의합니다. 양이온이 되는 것만. 그러면은 너네가 생각해봐. 양이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빼야 돼요. 전자를 빼야 되죠. 자, 전자를 빼야 돼. 즉 다이어트 시켜야 돼요. 자, 다이어트 시켜. 다이어트 시키면 시킬수록 점점점 얘가 이제 빡치겠지, 그지? 점점점 안 하려고 할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번 다이어트를 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빼면 뺄수록 어떻게 되겠다? 더 힘들어지겠다. 요거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언제 더 힘들어지는가? 가운데에서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으면 힘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것도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야? 유효핵 전하와 관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주기적인 성질에서 유효핵 전하와 관련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유효핵 전하랑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유효핵 전하의 컨셉을 잘 기억하세요. 어느 방향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이런 거. 그지? 그럼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다.
자, 정확한 수치로 계산하라고 했어, 내가? 아니죠? 가려막기 효과가 얼마가 된다, 얼마가 된다, 얼마가 된다? 안 했어요. 같은 껍질의 S오비탈의 전자는 하나당 0.35다, P오비탈의 전자는 하나당 0.65다, 안쪽 껍질에 있는 S오비탈, P오비탈 전자는 0.8이다. 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계산하라고 안 했지. 단순하게 뭐라고만 보라고? 전자가 많아지면 효과가 커지는데 같은 껍질에 있는 것보다 안쪽 껍질에 있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껍질 수가 바뀌게 되면은 유효액 전하가 갑자기 확 달라진다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시면서 잠깐 쉬었다가 이온 에너지 갑시다. 누가 가요? 250. 자, 123쪽으로 가서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으로 갈게요. 자, 정의부터 보면은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전자를 1몰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자, 1몰 떼어낸다라고 하는데 우리 원자 모형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주양자 수가 뭐 얼마 이렇게 있잖아. 그지? 자, 여기에 있는 전자를 어디로 보내는 거냐면 무한히 먼 데로 보내는 거랑 똑같아.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는 전자가 몇 개 있어? 한 개.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바닥 상태면 어디에 있는 거야? 첫 번째 궤도에 있죠? 그래서 1s에 1 이렇게 있잖아. 그지? 네. 그러면 이 전자를 어디로? 저 무한히 먼 데로 보내는 거야. 그럼 이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왜냐면 첫 번째 궤도는 에너지가 낮고 무한히 먼 궤도는 에너지가 높으니까 0이니까. 자,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식으로 쓰면 어떤 원소가 있는데 그 어떤 원소 기체 상태에서 전자를 하나를 떼어내가지고 M 플러스로 만들었을 때 전자가 하나 나오겠지?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전자를 이렇게 하나를 떼어내잖아. 떼어낼 때 언제 그러면 떼어내기가 어렵고 언제 떼어내기가 쉽냐? 그게 이제 이온화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겠지? 자, 떼어내기 쉬운 조건. 떼어내기 쉽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봐. 누군가가 붙잡고 있는 거를 내가 뺏어야 돼. 네. 근데 쉽게 뺏을 수 있는 거는 어떤 거야? 약하면. 그치? 굉장히 약하게 붙잡고 있는 거를 당길 때는 쉽게 떼어낼 수 있잖아.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어떠다? 작다.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작다야. 그럼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작다는 거는 두 가지 요인으로 또 나눠서 볼 수 있어. 유효 핵전하가 어떻다? 작다. 작다. 그 다음에 반지름이 길다. 크기가 크다. 네. 크기라는 거는 껍질 수와 관련된 거지. 그죠? 그래서 요 이온화 에너지도 똑같이 요거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요. 유효 핵전하하고 전자 껍질 수. 그러면은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게 변하고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변하는가 요거 볼 거야. 그럼 같은 주기에서는 껍질 수가 어때? 똑같지. 껍질 수가 똑같으니까 뭐만 비교하면 돼? 유효 핵전하만 비교하면 된다. 자,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 갈수록 유효 핵전하가 어떻게 되니까? 증가한다. 그러면 유효 핵전하가 증가할수록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어떻게 되니까? 커지니까, 인력이 커지니까 떼어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떼어내기 어렵다.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더 많이 필요하다. 즉,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정리해서 쓰면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증가하는 자, 경향이 있다라고 표현할게요. 대체로 증가한다 또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건데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기 때문에. 자, 예외 요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2족하고 13족 사이에 예외 요소, 그 다음에 15족하고 16족 사이에 예외 요소. 주기율표에서 1족이 있고 2족이 있고 13족이 있고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렇게 있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라고 했으니까 부등호를 나타내면은 이렇게 나타내야 되잖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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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그치? 근데 얘네들은 예외적인 경향을 따른다. 어떻게 된다? 뒤집어진다. 뒤집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1쪽부터 18쪽까지의 요 이온화 에너지를 그래프화 시켜서 나타내면 1쪽부터 18쪽까지 그래프화 시키면 1쪽의 이온화 에너지가 한 요 정도 된다고 해봐. 이온화 에너지 크기가 1쪽이 요 정도 된다 그러면 2쪽에서는 더 커지는 거야. 올라가죠. 근데 13쪽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작아지는 건데 작아지더라도 1보다는 더 큽니다. 더 높이 있어. 그 다음에 14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2보다 더 높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그 다음에 15 또 올라가. 그 다음에 16 갈 때 살짝 내려가. 그 다음에 17 올라가고 18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위, 아래, 위, 아래, 위 올라간다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왜? 올라간다 이게 업 내려간다 다운 춤춰줘요. 업 다운 업 다운 업. 그래서 이거 자, 요 모습 있죠? 요 모습 경향 이걸 꼭 외워줘야 돼. 그래서 아까 내가 그냥 위 아래 위 아래 위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아니면 뭐 그냥 우뚜뚜뚜뚜뚜 뭐 이렇게 뭐 알아서 외우시면 되죠. 그지? 우뚜뚜 뭐 이렇게 알아서 외우세요. 이게 뭐 우뚜뚜 하든지 위 아래 위 아래 뭐 이렇게 하든 뭐 알아서 외우세요. 알겠지? 자, 이 경향은 꼭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이 경향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면 2족하고 13족 15족하고 16족에서 이렇게 경향에서 벗어나는 이유를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돼. 자, 2족과 13족의 원소는 전자를 떼어낼 때 어디에서 떼어내냐면 2족 같은 경우에는 배치가 n번째 전자 껍질에 S오비탈 2개 이렇게 배치를 나타냈었어. 그 다음에 13족은 n번째 S에 2개, n번째에 P에 하나 이렇게 나타냈었어요. 그래서 전자 배치상 이렇게 나타냈었지. 그러면은 2족은 S오비탈이 있으면 S오비탈에 있는 전자 2개 중에서 여기 있는 거 요거를 뜯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 에너지가 될 거고 13족 원소는 이제 S오비탈에 있는 건 그대로 두고 S오비탈에 이렇게 하나 있는 거 그대로 두고 P오비탈에 있는 거 P오비탈은 방 3칸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 있는 거 여기에서 요거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요게 되는 거야. 그럼 에너지를 비교해 봤을 때 자, 에너지 비교할 때 아까 컨셉이 뭐였냐면 어떤 전자 껍질에 어떤 껍질에 있던 애를 무한히 먼 데로 보낸다 이런 거였지. 얘는 n번째 S오비탈에 n번째 S오비탈의 전자를 여기 무한히 먼 데까지 보내는 거잖아. 에너지를 얼마만큼만 요만큼만 흡수하면 되는 거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 n번째 P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무한히 먼 데로 보내는 거잖아. 근데 S오비탈하고 P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똑같나요? 어떻게 달라? P가 살짝 더 높게 있지. 자, P가 살짝 더 에너지 준위가 높아. n번째 껍질에 P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아주 살짝 높아. 그러면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야. 에너지 크기만 비교해봐. 누가 더 커? 2족에서 떼어내는 거. S에서 떼어내는 게 에너지가 좀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조금 더 높은 P오비탈에서 떼어내기 때문에 좀 더 적게 에너지가 필요하다. 좀 더 바깥쪽에 나와 있으니까 떼어내기가 쉽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족하고 13족 사이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이때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ES보다 EP가 더 높기 때문에 ES 오비탈보다 EP 오비탈에서 전자를 떼어내기가 더 쉽다. EP에서 떼어내기가 더 쉽다. 또는 3P에서 더 떼어내기 쉽다. 그래서 13족의 이온 에너지가 좀 더 작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 보면 15족하고 16족 사이에 배치. 자, 15족하고 16족의 배치는 여기 나와 있잖아. 13족이 NP1이면 전자가 2개가 더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n번째에 P오비탈 3개. 얘는 n번째에 P오비탈에 전자가 4개. 오비탈 방으로 표시하면 방 3칸에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3칸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하나씩. 여기는 하나씩. 자, 왜 하나씩 배치해야 되죠? 홀전자가 제일 많아. 홀전자가 많게 한다. 그게 무슨 규칙이야? 훈트 규칙이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들어가고 2개 들어가고 3개 들어가고
하나가 더 들어가고. 자, 이렇게 배치가 되었을 때 15족 원소는 여기 있는 또는 여기 있는 또는 여기 있는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 뜯어내면 돼. 근데 16족은 여기에 짝지어진 배치로 있는 요 녀석을 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같은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자 간의 반발로 인해서 떼어내기가 어렵다, 쉽다? 쉽다. 내가 얘를 떼어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오히려 밀어주고 있다고 가져가라고 반발로. 그러니까 떼어내기가 더 쉽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또 한 가지 추가로 적다면 뭘 쓸 수 있느냐. 떼어내기 전에는 홀전자가 몇 개였는데 홀전자 몇 개였어? 2개 있었잖아. 홀전자가 2개였는데 떼어내고 나니까 전자가 몇 개가 돼? 홀전자가 3개가 되죠. 우리 홀전자가 많은 배치를 안정한 배치라고 하잖아. 훈트 규칙에 따라서 홀전자 수가 오히려 더 많아지니까 떼어내고 난 후도 생각보다 안정한 배치니까 좀 더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족하고 13족, 15족하고 16족 대소 비교가 경향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2주기, 3주기에 대해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 내려 올라 이런 형태로 경향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족은 비교가 쉬워요. 같은 족은 어떻게 될까? 얘도 똑같아. 그냥 유효액전하나 크기, 껍질수 요거 가지고 생각을 하면 돼. 아래로 가면 아래로 갈수록 유효액전하는 어떻게 되는데? 증가하는데 껍질수는 얘도 증가하지요. 자, 둘 다 증가해. 그러면 유효액전하가 증가하면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커지니까 떼어내기가 어려워질 건데 거리가 멀어지니까 떼어내기가 반대로 쉬워지는 거잖아. 그럼 둘 중에 또 어떤 녀석이 좀 더 우세하느냐 생각하면 되겠지. 같은 족에서는 뭐가 우세하다? 껍질수가 우세하다. 앞에서도 계속 껍질수 가지고 설명했잖아. 껍질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핵과 전자 사이에 거리가 어떻게 돼서 멀어져서 인력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핵이 전자를 약하게 끌어당기니까 떼어내기가 쉽겠지. 이온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다.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는 2주기 나타냈는데 여기다가 3주기 그래프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 요 하얀색을 2주기라고 해봐. 그럼 3주기는 어떻게 돼? 핑크색으로. 더 아래로 조금씩만 내리면 돼. 그러면 여기가 리베, 붕판, 질산, 풀 내였잖아. 그러면 3주기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냥 그대로 밑으로 한 칸만 내리면 되는 거야. 조금씩만. 됐지? 그럼 이걸 연속적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요걸 그냥 오른쪽으로 쫙 연결해서 붙여버리면 되겠죠? 어떻게 돼? 자, 순서대로 시작.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해서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 올라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 내려가, 내려, 쭉 떨어지고 다시. 계속 이 모습이 반복된다고. 요게 뭐 2주기, 여기가 뭐 3주기, 여기가 4주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온화 에너지는.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이온화 에너지 그냥 기본적으로 1차적인 전자 하나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요거를 나타내지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도 나와. 그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뭐냐? 전자를 떼어내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만 떼어내는 거잖아. 맞아? 하나 뜯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라면 하나를 뜯고 또 뜯고 또 뜯고 계속 뜯는 거야. 계속 뜯어낼 때마다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기체 상태 원자가 있는데요. 전자를 하나를 뜯었어요. 플러스 첫 번째로 전자를 뜯은 거지. 그럼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가지고
제1이온화 에너지, 1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본 그냥 이온화 에너지가 1차 이온화 에너지인 거야. 하나를 더 뜯어. 자, 뜯은 놈한테도 더 뜯어. 뜯은 놈한테서 하나를 더 뜯어서 이번에 2 플러스로 만들었어. 전자가 하나 더 나옵니다. 딴 데서 똑같어. 몇 번째? 2번째. 그 다음에 뜯은 데서 뜯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뜯어. 이거 뭐라고 하면 돼? 3차 이온화 에너지.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계속 뜯어요. 뜯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뜯어. 그때 이 에너지들의 대소 비교를 할 거야. 이 에너지들의 대소 비교. 그러면 자, 이온화 에너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대소 비교했어? 앞에서. 이온화 에너지. 유효액 전화. 또 껍질수. 자, 자꾸 나는 앞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잘 들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연계해서 공부하란 말이야. 계속 연계해서 나온다고. 이온화 에너지는 대소 비교 어떻게 한다? 유효액 전화나 전자 껍질수 가지고 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오비탈에 어떻게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근데 기본적인 컨셉은 뭐다? 유효액 전화하고 전자 껍질수다. 그러면은 떼어내다 보면은 유효액 전화가 변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떼어내다 보면은 껍질수도 변할 거야. 맞아? 떼어내다 보면은 바깥쪽에 있는 거 다 떼고 나면은 껍질수 변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이렇게 볼 때 유효액 전화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봐. 전자를 떼어낼수록 어떻게 돼? 전자수가 줄어들 거고, 전자수가 줄어드니까 유효액 전화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럼 유효액 전화가 증가한다. 전자와 핵 사이의 인력이 강해진다. 이온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자, 그럼 요걸 가지고 결론 내려보면은 순차 이온 에너지는 차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즉 1차보다 2차가 크고 2차보다 3차가 크고 점점 커진다. 여기다가 나타내면 부등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1차보다 2차가, 2차보다 3차가, 3차보다 4차가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떼다 보면 뭐가 바뀐다? 껍질수가 바뀐다. 자, 떼다 보면 껍질수가 바뀐다. 껍질수가 바뀐다. 자, 껍질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껍질수가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뭐가 작아져? 거리가 짧아지기도 하고, 그지? 자, 껍질수가 감소하면 거리가 감소하기도 하는 데다가 또 뭐가? 유효액 전화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돼? 갑자기 커져버려. 자, 다시 돌아와서 봐봐. 나트륨이라는 애랑 네온이라는 애에 대해서 유효액 전화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유효액 전화가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원자 번호에서 가려막기 효과만큼 빼는 거야. 원자 번호에서 가려막기 효과만큼 빼는 거야. 원자 번호가 네온이 10번이죠. 10에서 가려막는 효과만큼 빼는 거고 얘는 11에서 가려막는 효과만큼 빼는 거야. 가려막는 효과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어? 전자의 수인데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수와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 얘는 같은 껍질에 전자 몇 개? 없어요. 안쪽에는 2개, 8개, 10개. 얘는 같은 껍질에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몇 개 있어? 7개. 안쪽에는 2개. 얘가 훨씬 더 효과가 크겠지. 유효액 전화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래서 갈 때 주기가 바뀔 때 유효액 전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엄청나게 떨어진다 그랬잖아. 복습 좀 해. 자, 2주기 유효액 전화 어떻게 된다?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올라가다가 3주를 가면 쭉 떨어지는데 3주기 여기서 출발이지. 왜?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나, 마, 알규, 인, 황, 염, 아. 쭉 다시 떨어졌다가 또 증가하고.
이 그래프 있었잖아. 어떻게 된다고 유했잖아? 급감. 그럼 거꾸로 가면 급증. 갑자기 커진다고 껍질 수가 줄어들면. 껍질이 3개였다가 2개가 되면 유액전화 갑자기 커진다고. 그러면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어떻게 돼? 엄청나게 커지죠. 이온 에너지도 어떻게 될까? 갑자기 커진다. 근데 이게 하나 떼는 거에서 늘어나는 비율보다 여기서 훨씬 더 크게 늘어나겠지. 자, 원자가가 N개가 있습니다. N개야. 뭐 예를 들어서 3개라고 해봐. 3개. 하나 띄고 하나 못 띄고 세 번째 거까지 떴어. 순차적으로 커지지? 네 번째 거 뗄 때는 어디 거 떼는 거야 이제? 안에 거 떼는 거야. 그 안에 건 떼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지겠지. 원자가가 N개예요. 자, 아까 3개여서 3개짜리는 네 번째 거 뜯을 때 에너지가 엄청 커진다. N개짜리는 N 플러스 한 번째 이온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커진다.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N번째 이온화 에너지랑 N 플러스 1번째 이온화 에너지에서 이렇게 갑자기 커지는 이런 형태가 나오면 원자가 전자가 몇 개다? N개만큼 있다. 자, 원자가 전자가 N개가 있으면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N번째하고 N 플러스 1번째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거꾸로 N 플러스 1번째가 훨씬 더 커지면 원자가 전자는 N개다. 자, 원자가 전자의 개수. 자, 예를 들어서 1차 이온화 에너지하고 2차 이온화 에너지, 3차 이온화 에너지, 4차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줬어. 값을 500이야, 1100이야, 2700이야, 11500이야. 원자가 몇 개야? 3개야. 왜?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갈 때 갑자기 커졌으니까. 그 갑자기 커졌다의 기준이 뭘까? 앞에 것 다 더한 것보다 큽니다. 앞에 것 다 더한 것보다 커. 1차 500, 2차 1100, 3차 2700, 4차 11500. 점점 커지다가 왜? 점점 커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확 커집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떼어낸 전자가 원자가 전자다. 왜 갑자기 커진다? 안에 있는 거 떼니까 이제. 안쪽에 있는 걸 떼니까. 자, 그래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 기체 상태의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씩 차례로 떼어내는데 필요한 거고요. 제1 이온화 에너지, 2 이온화 에너지, 3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자, 순차 이온화 에너지 크기 첫 번째 뭐? 떼어내면 떼어낼수록 어떻게 된다? 떼어낼수록 커진다. 점점점 유효액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그래서 전자를 떼어낼수록 전자수가 감소하고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감소해서 유효액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다음 전자를 떼기가 힘들어진다. 그 다음에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은 원소의 원자가 전자수와 관련이 있다. 원자가 전자를 다 뜯고 나면 이제 안쪽에 걸 뜯어야 되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떼어내기가 너무 어려워진다.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래서 순차적 이온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데요. 뭐 마지막 줄에 마지막 문장을 보면 순차 이온 에너지가 4배에서 5배 정도 증가하는 구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앞에 있는 이온 에너지를 총합한 것보다 뒤에 게 더 크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 이온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어? 족을 찾을 수 있는 거야. 7차에서 8차 갈 때 급증한다. 원자가가 7개다. 5차에서 6차 갈 때 급격하게 커진다. 원자가가 5개다. 이런 식으로 원자가 전자의 수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오는 게 주로 이제 양이온 되는 거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이죠. 금속이야. 그러면 내가 어떤 금속을 안정한 배치에 이온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전자를 뜯어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해. 그 에너지 계산하는 것도 해야 돼요. 금속을 안정한 배치의 이온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자, 1쪽 원소는 전자를 몇 개만 뜯어내면 돼? 한 개만 뜯어내면 되죠. 한 개. 그러면 한 개 뜯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뭐야? 1차 이온화 에너지잖아. 하나 뜯어내는데 필요한 건 1차잖아. 그래서 필요한 에너지는 뭐만큼 필요해? 1차 이온화 에너지만큼만 필요해. 그러면은 2족은 전자를 몇 개 뜯어야 안정한 배치가 돼? 2개 뜯어야 돼. 2개 뜯어야 돼. 그러면은 얼마만큼 에너지가 필요할까? 2차. 하면 이제 다 틀리는 거야. 1차만큼 필요한데 거기다 2차만큼 더 필요한 거야. 왜? 하나 뜯고 2개까지 뜯어야 되는 거잖아. 하나 뜯을 때마다 에너지가 필요해. 그럼 총 2개 뜯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 뜯을 때 필요한 에너지, 두 번째 거 뜯을 때 필요한 에너지 2개 더 해야 된다고. 그럼 13족 원소는 몇 개 필요해? 3개를 뜯어야 돼. 그러면은 이온 에너지 몇 차부터? 1차부터 3차까지 다 더해야 돼요. 그래야 안정한 이온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요것만 지금 옆에다가 따로 정리하고 124에 더하기 해가지고 위쪽에 여기 빈칸이 있는데 여긴 비워두세요. 여긴 비워둬 지금. 거기다 쓰지 마. 아무것도. 여기다가 비워둬. 여기. 비워둬. 그래프 그릴 거야. 그 밑에도 공간이 있잖아. 그 위에를 비워두라는 거야. 위를. 저기 응? 저기 저기 뭐를? 아까 N개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1번째 번째 영어로 수업할까? 영어로 다 쓸까? 어? 교양실님 커피 너무 많아요. 누가 먹으래? 자, 이제 요걸 할 거예요. 요거 빈칸 비워두라 그랬지 여기? 여기 돌려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건데 아주 꽉 채워서 그릴 거예요. 아니면 뭐 빈 종이 있으면은 빈 종이 쓰시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세로축 이온화 에너지, 자 가로축이 쫙 이렇게까지 좀 길게. 자, 원자번호 1번, 원자번호 2번, 원자번호 3번, 원자번호 4번, 원자번호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까지만. 더 쓸 사람은 더 써도 돼. 공간이 남으면. 공간이 안 남으면은 12번, 뭐 10번까지만 해도 상관없어요. 원자번호고요, 세로축. 가로축 원자 번호, 세로축 이온화 에너지. 자, 1에서 4차 이온화 에너지까지 그래프 다 그릴 거예요. 이거 그리면서 원리를 잘 봐. 원리를 그려지는 원리는 여기 옆에다가 쓰면서 할게요. 1차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 그래프는 우리 책에도 있으니까 그냥 빠르게 한번 그려보자고. 수소에 대해서 1차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수소의 1차 이온화 에너지 점으로 찍었어. 그럼 헬륨의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수소 거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죠. 제가 수소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 한 여기다 찍어줄게요. 자, 연결 이렇게 연결. 그 다음에 리튬은 어떻게 되지? 우리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경향, 아래로 갈수록 감소한다 이렇게 했잖아. 그럼 그 아래로라는 의미는 같은 족이잖아. 리튬이랑 같은 족인 게 누구야? 수소잖아. 그럼 수소랑 비교했을 때 수소보다 어떻게 그리면 돼?
작게 그리면 되잖아. 그럼 경향 자꾸 생각하면서 그려야죠. 자, 수소보다 작게 그려요. 여기 되게 좀 작아, 근데. 자, 이렇게 연결해줘.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 올라가. 이제 출발해야지. 뭐? 업, 업, 다운, 업, 또 다시 업, 그 다음에 다운, 다시 업, 다시 업. 그릴 때 유의할 점, 헬륨보다 네온을 더 낮게 그려야 돼요. 헬륨보다 네온을 더 낮게 그려야 돼. 자, 이렇게. 그래서 그렸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이거 세 개만 나타내면 되잖아. 자, 11번은 원자 번호, 11번은 3주기 1쪽이야. 그러니까 리튬이랑 비교했을 때 더 아래에다 찍으면 되죠? 리튬보다 아래에다 찍으면 돼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출발, 업, 다운. 그래서 13번까지 하신 분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더 그린 사람은 더 가. 자꾸 가. 위아래 계속해, 위아래. 자, 1에서 4차 이온 에너지 그래프인데 여기서 하얀색이 1차입니다. 1차. 그러면 자, 2차 이온 에너지. 2차 이온 에너지는 식으로 쓰면은 이거지. M 플러스가 M2 플러스 될 때 필요한 에너지. 이게 2차 이온 에너지잖아. 그치? 이게 2차 이온 에너지인데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소는 2차 이온 에너지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전자 하나 뜯어내면 끝이니까. 그럼 헬륨 한번 생각해봐. 헬륨은 헬륨 플러스와 헬륨 2 플러스 되는 거다. 이렇게 쓰면 되지. 그지? 자, 그러면은 이온 에너지 경향 볼 때 우리가 항상 뭘 봤냐면 이 떼어내는 주체가 되는 요 녀석에 대해서 유효액전하나 전자 껍질수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 가지고 대소 비교했잖아? 얘를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전자 배치가 누구랑 비슷하지? 하나 뜯었으니까 얘는 수소랑 비슷한 거야. 그죠? 자, 수소랑 비슷한 거고 헬륨의 2차 이온 에너지니까 헬륨의 1차보다는 어떻게 찍으면 돼? 더 높게 찍으면 되죠? 자, 헬륨의 2차 이온 에너지 좀 더 높게 여기다가 찍었어. 이제 노란색으로 나타내는 게 2차 이온 에너지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리튬의 2차 이온 에너지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리튬의 2차 이온 에너지는 쓰면은 Li 플러스가 Li2 플러스 된다. 전자 하나 나온다 이거지. 자, 그럼 요 녀석은 누구랑 배치가 똑같아? 누구랑 배치가 똑같은 거야? 헬륨이랑. 그럼 이제 헬륨의 2차랑 리튬의 2차를 비교해보자. 마치 뭐가 똑같냐면 수소에서 전자 뜯고 헬륨에서 전자 뜯는 거랑 똑같아. 누가 더 커? 수소에서 전자 뜯는 거랑 헬륨에서 전자 뜯는 거랑 똑같다고? 누가 더 커?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 헬륨의 2차보다 리튬의 2차가 더 높게 찍히면 돼. 자, 높게 찍어. 너무 높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베릴륨 수헬리 배잖아. 베릴륨 한번 생각해 볼까? 베릴륨의 2차는 이렇게 정의되는 거지. 식으로 쓰면 이거는 누구랑 배치가 닮아 있어? 리튬이랑 닮아 있지? 그러면 당연히 이거랑 이거 비교하면은 누가 훨씬 더 커야 돼. 얘가 훨씬 더 크고 얘는 저 밑에 꺼져 있어야 되지, 그치? 근데 베릴륨의 1차보다는 어떻게? 크게. 베릴륨의 1차보다는 크게. 얘보다는 저만치 밑에. 쭉 내려와. 그 뒤는 생략하겠습니다. 왜? 전부 다 어떤 거야? 자, 비교할 때 지금 내가 어떻게 썼지? 헬륨을 수소 보듯이, 리튬을 헬륨 보듯이, 베릴륨을 리튬 보듯이. 그럼 분소를 베릴륨 보듯이. 한 칸씩 다 땡기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출발. 뭐가 출발? 아니, 뭘 출발해야 돼? 위, 아래, 위, 아래, 위. 쭉 내려와. 위. 이게 2차 이온 에너지 그래프야. 이게 2차 이온 에너지 그래프야. 그러면 1차, 2차 그렸으니까. 자, 1차를 2차로 어떻게 했어? 오른쪽으로 한 칸씩 탁 밀었지? 그죠?
오른쪽으로 한 칸씩 쫙 밀고 위로 확 올렸어. 그지? 우리 헬륨C. 헬륨C는 2차 이온 에너지는 있지. 그지? 3차 이온 에너지 있을까? 헬륨에 3차라고 있어? 없지. 왜 없어? 헬륨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잖아. 세 번째 거 못 듣지? 없는데 어디서 뜯어? 3차. 어디서부터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 그지? 자, 올라가죠? 그래프 모습이 어때? 오른쪽으로 한 칸. 왜?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얘기할까? Y축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동 이렇게 얘기할까? 수학이니? 어떻게 돼? 어떻게 될까? 이거? 올라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다시 쭉 떨어져서 여기까지 오죠. 좀 많이 내리자. 그래프가 너무 위로 올라가니까 쭉 떨어뜨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출발.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쫙. 이게 3차 이온 에너지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이 정도. 뭘 기억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올라, 내려, 올라, 올라, 내려, 올라, 올라. 자, 기본적인 컨셉은 뭐야? 차수가 증가할 때마다 그 전에 원소인 것처럼 생각을 해라. 원자번호 2번인 헬륨의 2차는 수소 보듯이 해라. 리튬의 2차는 헬륨 보듯이 하되 베릴륨 2차는 리튬 보듯이 해라. 3차 같은 경우에는 원자번호 2번 감소해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수소 보듯이 하면 되고 베릴륨은 헬륨 보듯이 하면 되는 거야. 있어요? 전자가 하나씩 뜯겨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내가 여기서 봤을 때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한번 봐봐봐.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1차 이온화 에너지 분해 2차 이온화 에너지 값이 엄청나게 큰 것들 골라봐. 엄청나게 큰 것들 골라봐. 3번. 원자번호 3번 또 11번. 두 원소의 공통점 뭐야? 일족 원소. 일족 원소. 아까 여기서 원자가가 한 개면 두 번째 이온 에너지 급증이지. 그러면 1차와 2차의 비율이 엄청나게 크겠지. 이거야. 1차보다 2차가 졸라 크다. 그럼 원자가가 몇 개짜리다? 한 개짜리다. 그럼 이제 학습을 좀 해보자. IE 5번하고 IE 6번. 이게 가장 큰 원소는 누굴까? 아니, 그래프에 없어. 내가 지금 5차, 6차 안 그렸잖아. 원자가 전자 5개짜리. 왜? 5개짜리는 5차에서 6조 갈 때 엄청나게 커지니까 5차분의 6차가 엄청 크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원자번호 8번에 산소하고 원자번호 9번에 플루오린 있죠? 산소하고 플루오린 보면은 1차분의 2차 값, 1차분의 2차 값. 누가 더 커? 자, 1차는 작은데 2차는 큰 애가 더 크겠지. 그지? 문제가 막 이렇게 나와요. A원소, B원소, C원소 이렇게 주고 1차 이온화 에너지 값 분의 2차 이온화 에너지 값이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다. 막 이렇게 줘. 그럼 이걸 가지고 찾아야지. 전체적으로 기본 개형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그리는데 몇 초 걸리겠냐? 사실. 뭐 5초도 안 걸려.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춤 3번만 추면 되잖아.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한번 3번 하면 되잖아. 그치? 금방 하잖아. 그래서 요거 그래프 개형만 좀 알고 계세요. 개형만. 순차 이온 에너지 저렇게 변한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좋아요. 문제 푸는데. 자, 그래서 뭐 당연히 이 개념 완성에 있는 문제는 요 정도 수준은 몇 개 없어. 요 정도 수준 몇 개 없고 그냥 순차 에너지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찾아내는가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로 나오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겠니?
여기서 내가 문제를 하나를 만들어내면은 그 즉석에서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면은 원소 A가 있고요. 원소 B가 있고요. 원소 C가 있습니다. 조건 1. 홀 전자수 합이 7입니다. 조건 2. A와 B의 p-오비탈 전자수 B가요 1대 3입니다. 그 다음에 3. C의 원자가 전자수 7개입니다. 뭐 이렇게 줬어. 그렇게 해놓고 기억번에다가 A와 C의 1차 이온화 에너지 비교. 그 다음에 니은번 C의 2차 이온화 에너지는 B의 3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크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우리 앞에서 이거 원소 3개 주고 이런 거 조건에 따라 A 원소, B 원소, C 원소 매칭해놓은 건 했었지. 시험에도 있었잖아. 내가 틀리라고 냈다 해놓은 거. 이런 거 있었지? 그거에서 이제 원소 매칭하면 이온화 에너지로 넘어오는 거야. 그럼 디귿번은 또 뭐도 나올 수 있겠어? A하고 B하고 C의 유효액전화 비교하시오. 아까 얘기했잖아. 원소라는 걸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느 파트에서도 문제가 다 나올 수 있다고. 어느 파트에서도. 우리 앞에서는 뭘 했어? 기억번 보기에 뭐 S-오비탈 전자수분의 P-오비탈 전자수는 C가 더 크다. 뭐 이런 걸로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리을번 또 뭐도 할 수 있냐면 A와 C의 안정환 이온의 반지름은 누가 더 크다. 이렇게도 또 나올 수 있다고. 다 종합돼서 나와. 다. 싸그리다. 그게 어려운 거지. 그지? 왜? 지금 풀어보려고? 홀전자 7, A와 B의 오비탈 전자수비 1대 3, 질소인, 홀전자 3개, 홀전자 3개, 원자가 7개, 얘는 17쪽 원소, 염소 또는 플로린. 끝. 내가 만들었잖아 방금. 내가 생각하면서 만들었잖아. 야, 내가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 이 정도도 못 쓰면 나 멍청한 거 아니야? 내가 만든 건데. 자, 127쪽에 있는 문제 몇 개만 먼저 좀 보고 OX 아까 있는 거 합시다. 내신 기초에 4번으로 가보면 3주기 원소 A의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이런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는 원자과 전자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이야. 자, 순차 이온화 에너지 보니까 738, 1451에서 7733이 됐어. 이 원자과가 몇 개예요? 2개죠, 2개. 7733이 됐어요. 1540, 자, 뭐야, 2배보다 작게 올라갔잖아. 비율을 봐야죠, 비율. 그치? 비율을 잘 봐요, 비율을. 원자과 전자수는 3개가 아니라 2개입니다. 그러면, 봐, 이렇게 니은번에 보기가 나오잖아. 원자과가 2개야. 3주기 2족이죠? 네. 3주기 2족 홀전자 몇 개? 0. 네. 네온과 전자수가 같은 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 자, 뭐야, 얘 몇 족이야? 2족이야. 전자 몇 개 뜯어야 돼? 2개 뜯어야 돼. 2개 뜯으려면 얼마만큼 에너지 필요하다? 1, 2 합친 것만큼. 그래서 738 더하기 1451만큼 필요합니다. 1451만큼 필요하다 했으니까 틀렸죠? 둘 다 더해야 됩니다. 아까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잘못 보면은 전자 2개 뜯어야 되니까 2차만 동그라미 딱 쳐놓고 틀린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실력 향상 문제로 바로 갈게요. 실력 향상 문제에서 1번 원자 번호가 연속인 원소 A에서 F의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F의 원자 번호는 18번 이하이다. 경향을 외웠으면 바로 풀 수 있죠? 어떻게 됐어? 올라 내려 올라 올라 내려 올라 올라 내려 올라 내려 올라 올라 내려 올라 올라 내려 뭐 이렇게 되지, 그지? 그 중에서 지금 어딘가에 끊겼어? 어딘가에서 끊겼어? 지금 요 그래프는 딱 모습이 어디쯤이냐면 한 여기야, 여기지, 여기 딱, 그지?
딱 여기야. 앞에 4개까지네. 여기까지네, 여기. 그지? 자, 그럼 A, B, C, D, E, F에서 A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원자번호 7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15번이 될 수 없나요? 아, 그 뒤에 세 개보다 더 있어가지고. 지금 얘 경향을 보게 되면은 A, B, C, D, E, F 순서로 15족, 16족, 17족, 18족, 다시 1족, 2족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려 올라 올라 내려 올라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그래프가. 그잖아. 15족에서 16족으로 살짝 내려가, 17족 올라가, 18족 제로 올라가, 1족 팍 내려가, 2족 올라가 이거잖아. 그러면 15족은 2주기 15족도 있고 3주기 15족도 있잖아. 2주기 15족이면 원자번호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되는 거고 3주기면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조건에서 원자번호 F가 18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2주기 원소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에 대한 내용이야. 그럼 기억번에 A의 원자가 전자수 5개 맞아요? 15족이라며 5개잖아. F는 3주기. F 3주기 맞아? 3주기야. 바닥 상태 원자 B, C, D, E의 홀전자수 합. 홀전자수 몇 개씩 있어? 이거 몇 개? 3개, 2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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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그러면은 B, C, D, E. 또 해봐. B, C, D, E. 어디부터야? 여기 있지? B, C, D, E. 2, 1, 0, 1. 4개. 그러니까 디귿번은 맞는 복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되겠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까먹지 마. 까먹으면 틀려. 그만 먹어. 자, 4번. 표는 2주기 원소 X하고 Y의 순차 이온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2주기라 그랬어. 자, 순차 이온 에너지. 그러면은 원자과 전자수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자, X는 어디서 제일 커져? 2에서 3 갈 때 엄청 커지죠? Y는 3에서 4 갈 때 엄청 커지죠? 그러면 X는 원자과 몇 개? 2개인 2족. Y는 3개인 13족이란 말이야. 그럼 같은 2주기 원소잖아. 자, 2주기에 대해서 2족 13족에다가 누구 매칭? X, Y 이렇게 매칭하면 되죠. 그러면 이게 옳게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한 가지가 더 있어. 자, 같은 주기에서 이온 에너지 어떻게 되죠? 같은 주기에서 이온 에너지 어떻게 돼? 경향성 얘기하는 거야. 같은 주기에서 이온 에너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경향의 예외죠, 얘네는. 예외야. 누가 더 커야 돼? 2족이 더 커야 돼. 큰지 확인해봐. 899, 800이잖아. 그지? 자, 그럼 옳게 매칭을 한 겁니다. 원자과 전자수 B는 X 대 Y가 1대 2다? 2대 3이죠?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 주기성만 기억해.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그럼 X가 Y보다 큰 거 맞죠? 바닥 상태 원자 X하고 Y 홀전자수 합. 자, X는 2족이니까 홀전자 0. 13족이니까 홀전자 1개. 2개 더하면 1. 디귿번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계속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옵니다. 7번. 2주기 바닥 상태 원자 A에서 C의 원자 반지름과 홀전자수. 그러니까 홀전자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거죠. 자, A, B, C 세 원소에 대해서 홀전자가 A는 하나, C는 2개, B는 3개 이렇게 있어. 그러면 홀전자수 경향은 나타내보면 어떻게 되더라 우리? 2주기니까 2주기 다 불러봐. 자꾸 계속 해봐. 1, 0, 1, 2, 3, 2, 1, 0.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히 이거 홀전자수는 대부분 다 맞춰서 썼더라. 원자과 전자수 1, 2, 3, 4, 5, 6, 7, 8 막 이렇게 쓰고. 그러더니 홀전자는 그래도 다 맞췄더라. 홀전자는 외워주세요. 1, 0, 1, 2, 3, 2, 1, 0.
자, 그런 다음에 홀전자수 3개짜리는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B죠. 그 다음에 C는 홀전자 2개짜리니까 얘가 C가 될 수도 있고 얘가 C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 홀전자수 하나짜리 A. 얘가 A 될 수도 있고 얘가 A 될 수도 있고 얘가 A 될 수도 있지. 그럼 홀전자만 가지고 보건데 너무 경우가 많죠? 그 원자 반지름을 가지고 봐야 되겠지. 자, B라는 애보다 C가 원자 반지름이 더 큽니다. 자, C가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라는 건 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왼쪽에 있다. 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어떻게 되니까? 작아지니까. 감소하니까. B라는 애보다 왼쪽에 있어야 반지름이 크죠? 왼. 얘지? 네. C는 얘입니다. 네. 몇 쪽? 14조. 14쪽. 자, 그 다음에 A는 원자 반지름이 어때? B하고 C보다 작네요. 왼쪽에 있는 거는 지워. 얘가 되겠지? 네. 그래서 매칭 끝. 이제 기억니은도 이거 보면 돼. A의 원자과 전자수는 7개. 맞아요. 맞죠? 17쪽이니까. 그 다음에 C의 원자 번호는 자, 이거 뭐야? 2주기 14족이니까 6번이지? 그러니까 니은번 틀렸고 원자과 전자에 작용하는 유효핵 전하. 자, 유효핵 전하도 경향성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증가. 그 누가 더 커? B가 더 커? D급번 틀렸죠? 그지? 답은 1번이야. 자, 이렇게 나와, 이렇게. 우와 대박. 자, 8번. 3주기 원소의 순차 이온화 에너지. 1차 A, 2차 B, 3차 5.3B, 4차 7.2B. 이게 좀 모르잖아요. 몇 개라고 해야 될까? 2개. 네, 2개라고 하면 돼요. 왜? 2차에서 3차 갈 때 5배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했으니까. 그지? 그러면 A하고 B 대소 비교. A와 B 대소 비교. A가 뭐야? 1차 이온화 에너지. B가 뭐야? 2차 이온화 에너지.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차수가 커질수록 점점 커진다. 그럼 A보다 B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기억번 맞아요? 네. 맞죠? 니은번 A의 원자 번호는 12번. 3주기고 2번이 2족이니까 맞아요. 12번 마그네슘이죠. 네. 기체 상태 A를 안정한 이온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A 플러스 맞아요. A 플러스 B. 자, 이거 학교에서 문제 더럽게 나오면은 이렇게 나와. 기체 상태의 A를 안정한 이온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라고 돼 있죠? 그러면 맞아. A를 안정한 이온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를 A 플러스 B라고 한다? 틀린 보기예요. 왜? 이온화 에너지 정의가 뭐니까? 기체 상태 원자 1몰을 얼라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학교에서 문제 어렵게 보기든 어렵게 보다는 더럽게 낸다 그러면 기체 상태라는 말을 제외해 놓고 보기를 줄 거야. 그럼 틀린 보기예요. 알겠죠? 그렇게 어. 나잖아요. 강남은 그래. 대제는 안 그럴 거야. 한영도 안 그랬던 것 같아. 혹시 몰라. 약 빨고 내면은 할 수도 있어. 아니면은 내가 뭐라고 할 거야. 기체 상태라고 안 써놨는데 맞는 복이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할 거야. 찌를 거야 내가. 기체 상태라고. 내가 찌를 거야. 왜? 기체 상태가 정확한 거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서 16번. 그림은 나트륨의 원자 반지름과 Cl- 염화이온의 음이온의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Na+의 이온 반지름이 Cl의 원자 반지름보다 작다라고 할 때 Na+의 이온 반지름과 Cl의 원자 반지름을 그림에다가 점으로 나타내 보래. 자, 점으로 나타내 보세요. 여기가 NA고 지금 현재 여기가 Cl-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Na+의 반지름이 Cl의 원자 반지름보다 작다라고 했대. 그러면은 어디다가 찍으면 돼? 이거 한글만 잘 하시면은 찍을 수 있죠?
Na 플러스는 Cl보다 작아. 근데 Cl이랑 Cl 마이너스는 CL이랑 CL 마이너스 비교해봐. CL 마이너스가 커요. CL 마이너스가 더 크지? 네. CL 마이너스가 더 크니까 CL 마이너스의 왼쪽에 CL, CL의 왼쪽에 Na 플러스. 뭐야? 그렇게 찍으면 되죠? 네. 자, 그 다음 133쪽에 1번. 자, 수능 열기. 한번 문제부터 읽어보세요. W에서 Z의 원자가 전자수 빼기 홀 전자수는 각각 2이다. 우리 지난주에 시험 본 거 18번 문제 1번이 원자가 전자수, 2번이 홀 전자수죠? 네. 그럼 쭉 쓸 수 있어야 돼. 네. 자, 원자가 전자수 쭉 불러봅시다. 1, 2, 3, 4, 5, 6, 7, 8, 0. 0. 홀 전자수. 야, 이거 8이라고 쓴 사람 계속 놀릴 거야, 나. 나 누가 쓴지 봤어. 자, 홀 전자수 1, 0, 1, 2, 3, 2, 1, 0. 원자가 전자수 빼기 홀 전자수 2, 3, 4, 5. 0, 2, 2, 2, 2, 4, 6, 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원자가 전자수 빼기 홀 전자수가 2가 나온 애가 딱 넷이 있죠? 예. 그 넷이 W, X, Y, G야.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를 볼게요. W, X, Y, G 몇 족이야? 2족, 13족, 14족, 15족. 자, 그러면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래프 그려. 어떻게 돼? 올라, 내려, 올라, 올라. 이렇게 4개죠, 그러면. 그럼 순서가 나왔지. 지금 여기서 Z가 제일 크고, 그지? 그러면 얘가 Z. 그 다음으로 큰 게 얘지? Y. Y. 그 다음으로 큰 건 얘죠? X. 얘는 W.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야. 매칭 끝났지? 매칭 끝났으니까 이제 기억된 디귿 확인만 하면 돼. 기억번, 원자 번호는 X가 더 크다? 1번. 맞아. 맞아. W가 더 크잖아. 예. 반지름은 Y와 Z 맞아요. 같은 주기죠. 맞아요. 오른쪽에 있는 애가 더 작죠. 그럼 Y가 더 크죠. 그러면은 니은번 맞죠. 유효액 전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죠.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 Z. 그럼 Z가 더 커야지. 디귿번 틀렸죠. 답은 1번. 이렇게 나온다니까? 간단한데요, 이거? 간단해. 그래, 진짜 간단해. 별로 안 어려워. 2번. 3주기 원소 A와 B의 순차 이온 에너지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A 원소는 뭐야? 얘 순차 이온 에너지 어디서 갑자기 커져? 3개. 1에서 2 갈 때 갑자기 커지죠. 거의 10배, 9배지. 그럼 원자가 1개짜리 몇 쪽? 1쪽. 그럼 3주기 1쪽? 나트륨. 그다음 B를 보세요. B를 보니까 기억이 얼마인지 몰라. 근데 니은하고 디귿, 니은 디귿이 아니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때? 점점점 커지지? 그러다가 언제 가장 커져? 3에서 4로 갈 때. 그러면은 얘네 원자가가 3개 13족. 그럼 3주기 13족 알루미늄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번 A는 1족 원소 맞고요. 그 다음에 홀전자수 물어봤어. 자, 홀전자는 1족이나 13족이나 둘 다 한 개잖아. 그러니까 같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기억은 496보다 크다. 자, 1족, 2족, 13족, 14, 15 이렇게 되더라도 13족이 1족보다는 크다 그랬잖아. 1차 이온 에너지는. 그러니까 496보다는 큽니다. 오케이? 그러면 디귿번 맞고 기억번 맞고 니은번 틀리고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뒤로 쭉 넘어가면 단원 마무리가 있습니다. 단원 마무리로 넘어가서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16번 한번 볼게요. 140쪽에 16번. A에서 D에 순차 이온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원자 번호는 10보다 크고 20보다 작다. 아, 뭐야. 3주기네. 4주기는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4주기도 되잖아. 20보다 작은 거니까 원자 번호 19번. 그지?
자, 그러면 순차 이온 에너지 나오면 일단 처음부터 뭐 해야 돼? 원자가 찾아보세요. 원자가. A는요. 1조 1족, B는요. 2조 2족, C는요. 3조 13족, D는요. 1조 1족. 그러면 1족 몇 개야? 1족 2개, 그 다음에 2족 하나, 13족 하나 이렇게 있지? 그러면 자, 같은 족끼리 먼저 비교해보자. 자, 같은 족에서 1차 이온화 에너지 봐봐. C가 더 커요. A하고 C 중에서 누가 더 커요? C 1차. C가 더 크지요? 네. 그러면은 같은 족에서 1차 이온 에너지가 크다는 거는 아래에 있다, 위에 있다? D가 1쪽이야? A하고 D가? 그러네. A하고 D가? 이렇게? 예. 그러면 A하고 D 중에 누가 더 위에 있다? D A A. 왜? 3주기가 A 이온 에너지는 감소 이온 에너지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위로 갈수록 커진다. 네. 경량 외우자. A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 3주기, 4주기 해가지고 1족에 누가 있는 거야? 여기 A가 있는 거고 여기 D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야? 얘가 2족이고 13족이잖아. 그럼 2족 여기 있으면 되고 13족 여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요? 그러네. 20 아닌데 네 맞아요 그죠? 예. 왜냐면 원자 번호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거니까 11번부터 19번까지잖아, 딱. 그러네. 얘는 누구야, 그러면? 원자가 2개짜리. B 마번에 C야, B야? B B. 얘는 C C. 뭐 이렇게 매칭 끝났네, 그냥. 뭐야? 기억번. B의 원자가 전자수는 2개. 맞아요. 맞죠? 니은번 원자 번호는 A가 C보다 크다. 아니다. A가 C보다 작다. 그 다음에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는 맞아요. 자, 생각해봐.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게 뭐야? 이온화 에너지가 적다 이온 에너지가 작다야. 아, 자, 네. 그래서 앞에 우리 주기성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기성에서 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에 어디에 있다? 왼쪽 왼쪽 부분에 있다. 왼쪽. 비금속은 오른쪽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뭐 금속 여러 개가 있는데 그때 반응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반응성 다시 얘기해서 뭐라고 했어? 전자를 잃기 쉽다 또는 산화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금속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비금속의 반응성은 네. 반대로 전자를 얻기 쉽다 그 다음에 환원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금속의 반응성을 금속성이라고 얘기하고 비금속의 반응성을 비금속성 이렇게 얘기한다 했잖아. 그랬을 때 내가 이 반응성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라고 얘기했어? 왼쪽 아래 아래로 갈수록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얘는 그냥 반대야.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전자를 잃고 얻는 거니까 이온 에너지랑 같이 한번 생각해봐. 전자를 잘 잃으려면 이온 에너지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요 작아야 누구한테 뺏기기 쉬울 거 아니야. 그지?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죠?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죠? 이온 에너지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그지? 그 다음 반대로 전자를 얻기 쉽다라는 거는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어떻다는 거야? 강해야 돼, 약해야 돼? 강해야지. 강해야 잘 얻지. 그지? 받을 수 있어야 잘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온 에너지가 어때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죠. 이온 에너지 작으면 잃기 쉬운 거잖아. 커야 얻기 쉬운 거야. 오른쪽 위로 갑니다. 그래서 알겠죠? 자, 그래서 주기성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왜? 한 번도 안 쉬는 거보다 빨리 쓴다 한 번 쉬었잖아. 아예 중간에 안 쉬고 설날 전날 어쩔 수 없다. 신시고 갈때 123까지가 숙제고요. 123까지가 1, 2, 3. 네, 123까지가 숙제예요. 그래서 123. 132. 132까지가 숙제예요. 자, 132까지가 숙제고요. 예?
단원 마무리는 다음 주에 같이 할 거고요. 예. 하나 더 드릴게요. 책 앞으로 오시면 돼요. 아, 딱